보통 노지에 봄 삽목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4월 초중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온이 15도, 하다못해 10도는 되어야 하니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노지에 삽목을 하면 늦어서 그렇지 삽목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무화과 같은 삽목은 그 시기에 노지에 삽목을 해서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삽목한 것을 빈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이다 보니 삽목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이듯이 길다란 지퍼백에 삽수 하나씩 넣고 비료 성분이 없는 코코피트를 삽목토로 넣어 하단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여러 개 내어 안 쓰는 김치통에 담아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는 105구 트레이를 잘라 깔고 이 봉지가 살짝 잠기도록 하였습니다. 삽수가 많아도 이렇게 하면 크게 자리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가온하우스가 없는 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 빈 방의 온도는 바깥 날씨가 온화하면 20도, 조금 추우면 18도. 일단 곰팡이가 번성하는 최적 온도와는 약 10도 차이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번성하는 28도 정도이니 어디에서 삽목을 하더라도 25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자른 무화과 삽수를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왔는데 일단 여기도 곰팡이가 묻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한 물에 씻고 양끝은 잘라서 삽목을 하였고, 비록 곰팡이가 번성할 온도는 아니지만 여기처럼 빈 방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빈 방에 습기가 있는 곳은 곰팡이가 벽지에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삽목을 한 지 20일 지나니 하나씩 싹이 트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놈, 아직도 안 나온 놈도 있는데 심상치 않은 놈도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삽수에 흰색의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이면 이미 이 삽수는 살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곰팡이가 무서운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또 호기심이 발동하여 삽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봤습니다. 소바닥 농부의 못된 실험 때문에 삽수 친구들이 생고생합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농장에 가서 여러 살균제 중에 하나를 골라 평소 농약으로 소량 분무하던 분무기에 넣어서 살균을 하였지만 이미 숨어간 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삽수 30개가 넘는데 이만치는 다 키울 수는 없고 반만 뿌리만 내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그냥 두어봤는데 역시 곰팡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겨울 동안 실내에서 삽목을 보관하거나 밀폐된 상자에서 보관을 할 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물론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 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예방을 하든 쓴 곰팡이를 제거를 하든 우리는 농약 살균제를 즐겨 사용합니다. 사실 농약,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병균이나 해충은 겁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빈방 모두에 뿌리는 것은 아니고 국소적으로 뿌리니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곳은 살균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삽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처럼 두릅 촉성 재배, 겨울에 노지에 심겨진 두릅 줄기 잘라서 따뜻한 곳에 물꽂이하여 촉성 재배하는 경우에는 살균제 사용이 망설여집니다. 우리도 작년 봄에 신구두릅 묘목 3그루 사다가 심어 2월 초에 이렇게 잘라다가 촉성 재배를 해서 일찍 두릅순을 먹으려고 합니다. 비록 3그루라도 일반 참두릅은 3개밖에 더 채취할 것이 없지만 이 신구두릅은 한 대 10개 정도의 순이 피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정부 우세 현상이 작용하여 맨 윗순이 가장 탐스럽게 피어나지만 중간 마디에 올라오는 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구두릅의 장점이란 건 앞 영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순이 나오면 채취를 해서 먹을 이곳에는 살균제 농약을 치기는 꺼려져서 여기는 앞 무화과 삽수를 보관하는 곳보다는 더 추운 빈방에 두었습니다. 보통 13 내지 14도 정도 되어 곰팡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곰팡이 발생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멀쩡한 것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희고 검은 반점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놈들의 흔적입니다. 여기는 농약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하긴 공부를 안 해도 곰팡이 방지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흔합니다. 곰팡이 제거로 최고의 것은 바로 락스죠.
빈 방에 곰팡이 쓴 곳은 보이면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원액 자체를 뿌리면 금방 해결됩니다만 이 살아있는 것에 그대로는 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니 보통 식물에 치는 경우에는 첨배로 희석해서 치는 사례가 가장 많더군요. 그렇게 묽게 희석해도 이놈은 차염소산나트륨, 바로 염소가스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으로 상처 소독제인 과산화수소수, 일반 물에 산소 하나가 더 많은 이 활성산소가 곰팡이 세포를 공격하여 살균 효과가 있는데 이건 냄새가 없는 줄 알고 있어 실내 사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3% 용액이 판매되는데 화분이나 용기 흙을 소독하는 데는 원액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식물에 직접 사용할 때는 10배 또는 10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잎이 없는 삽목한 접삽수나 흙, 또 주변에는 3% 원액을 10배로 희석하여 뿌리고 새잎이 나면 50배나 1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 산화수소에 산소가 하나 더 붙은 물질로 불완전한 물질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이나 에탄올, 이것도 소독제로 사용되며 그 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곰팡이를 잡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써왔던 손소독제도 아마 그 주성분은 에탄올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쓰다 남아있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입한 그대로 살포하면 당연히 살균 효과가 가장 뛰어나겠지만 식물에게 칠 때는 10배로 희석하여 친다고 하네요. 직접 살균제 농약을 뿌리든 아니면 주변의 손소독제나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나 락스를 희석하여 뿌리든 그 해당 삽수에는 물론 삽목 용토나 그 주변도 뿌려서 소독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곰팡이가 오기 전에 미리 소독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곰팡이가 먼저 앉았으면 이미 입은 데미지는 되돌릴 수 없고 미리 안착한 놈 몰아내는 데는 10배 100배 힘이 듭니다. 우리가 독하다고 하는 농약도 이미 병이 만연하면 고치기 말처럼 쉽지 않고 초기에 생겨도 방제에 힘이 듭니다. 공장에 가서 쓰다 남은 에탄올을 가지고 와서 10배 희석하여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농약을 치든 주위 소독제를 치든 곰팡이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정 기간 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팡이가 안착하고 뿌리면 그만큼 제거가 힘이 들고 피해는 피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실내가 25도를 넘어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번성하는 온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거기에다 통풍까지 안 된다면 곰팡이 번식 최적 조건이 됩니다. 실내 삽목이든 여름 삽목이든 가장 적은 곰팡이입니다. 삽목 관련 영상을 보면 아무 탈 없이 100%에 가깝도록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은데 사실 가정에서 해보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여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